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의대 안암병원 종양내과 김자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위암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위암이라고 한다면 위에 발생하는 이제 다양한 암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 점막에 선세포, 샘세포에서 발생하는 이제 위선암을 위암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이제 림프종이라든지 기스트, 또 육종, 그다음에 신경 내분비암 등 다양한 암들이 이제 위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암의 발생률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붉은 계열로 갈수록 발생률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제 아시아권 또 한국, 일본을 포함한 이런 아시아권에서 위암이 이제 호발암으로 좀 알려져 있고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권에서는 이제 발생 빈도 자체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생활이 서구화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위암의 발생률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비교적 최근인 이제 2022년도 암 발생 순위나 사망 순위를 봤을 때 위암은 여전히 이제 5위 안에 드는 대표적인 이제 호발암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암이 이제 진단이 되면 그 병에 얼마나 퍼졌는지 저희가 이제 병기 또는 스테이지, 기수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암의 이제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점막층이라거나 또는 점막 하층까지 있는 경우를 이제 일기, 조기 위암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고 그보다 이제 밑으로 더 근육층이나 장막 하층, 장막층까지 이제 암세포가 침투하게 될 경우에 2기나 3기에 이제 암을 진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장기나 원격 부위로 이제 전이가 있는 4기 상태를 4기 위암, 전이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수가 나눠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제 국한된 아주 초기의 암은 생존율이 97.4%로 완치율도 상당히 높고 또 이제 2, 3기일수록 그 완치 생존율이 더 떨어지고 4기의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기수에 따른 이제 재발률이 다르고 생존율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위암의 일반적인 증상은 대표적으로 뭐 상복부 불편감, 또 이제 속쓰림, 통증, 식욕부진, 빈혈 등 또 이제 암의 위치에 따라서 구역질 구토 증상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이제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80% 많은 분들이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흔하게 되고 있다면 이제 속쓰림 정도의 증상이 있게 마련이고요. 2, 3기 이상의 이제 4기 위암 같은 진행성 위암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보시면 이제 한 50% 정도 이내의 환자들이 이런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절반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진행성 위암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진료 현장에서도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위암이 진단이 됐는데 증상이 전혀 없음에도 뭐 사기 위암을 진단받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암의 이제 진단 방법이라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확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이 확진이 되면 대부분은 이제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는 CT 촬영을 통해서 주변에 이제 임파선이나 또 장기들로 이제 얼마나 병이 퍼졌는지 저희가 이제 기수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부 위장관 촬영술이라는 요 가운데 그림과 같이 조영제를 먹고 이제 촬영하는 이제 방법도 진단 방법의 하나로 좀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워낙 이제 위내시경의 기술도 발달하고 워낙 잘 하시는 의료진들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내시경 검사가 더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암의 치료를 보시면 내시경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 항암요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그 내시경적인 절제만으로도 완치에 도달할 수가 있고 또 2, 3기 정도의 환자들에서 또 위에 국한된 이제 상황에서는 위 절제술 통해서 역시나 이제 근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4기의 이제 전이성 위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고식적 항암 요법이 이제 주된 치료가 되는데 앞서 이제 수술적 치료 이후에 2, 3기의 환자들에서도 재발률을 줄이고 전반적인 사망률을 이제 줄이고자 보조 항암제라든지 선행 항암 요법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항암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수술 전에 하는 선행항암요법, 그 다음에 수술 후 보정 항암요법, 그 다음에 고식접 항암요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선행 항암요법이라 한다면 이 방법은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 2, 3년 내에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서 하나의 치료 선택지로 이제 들어온 실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수술 전에 우리 몸에 이제 보이지 않는 미세암들을 항암제로 암세포들을 죽이고, 이로써 이제 위 절제율을 높이고 재발률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2, 3기의 환자들, 이제 간혹 아주 선택적으로 4기암 환자들에서 수술 전에 선행항암요법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보편적으로는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보조항암요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위와 위 주변부의 임파선에 이제 국한된 이제 2, 3기 환자들에서 수술적으로 위 절제술을 시행하고 6개월 또는 이제 1년 요법으로 보조항암요법을 시행함에 따라서 재발률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2기암 환자만 해도 재발률이 한 30%, 3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50% 가까이 재발률이 높다 보니까 수술 이후에 이런 항암요법으로 재발률을 줄이고자 하는 치료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식적 항암요법은 이제 4기 전이성 위암 환자들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항암제만으로 병의 완치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이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항암제로 인해서 생명의 연장이라든지 또 암과 관련된 증상들을 조절함에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세포독성 항암제, 또 요즘의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약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항암 치료의 발전사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보여준 그림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80년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위암에서는 항암제가 잘 안 듣는다, 사실은 효과에 대해서 입증된 게 없고 방법이 없었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90년대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또 2000년도 한 중반 정도가 돼서 지금의 이런 항암 요법들이 좀 자리 잡게 됐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항암제가 현재 모습과 유사하게 갖춰진 것이 불과 20년, 25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표적 치료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허투 표적 치료제에 대한 경우도 2010년도 이후에 저희가 치료가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세포 인자와 관련된 라무실루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도 한 2014년도,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16년도, 19년도가 넘어가면서 저희가 면역 항암제 시대에 이제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새로운 표적 치료제에 대한 개발들이 최근 1년 내에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제 사용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그림은 저희가 대한위암학회에서 만든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제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1월에 이제 새롭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발표가 되었고, 앞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이 아시아권에서의 이제 위암이 호발암이다 보니까 국내 또는 일본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에 개정된 위암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저희가 고식적 1차 항암제로서 소위 플루피리미딘 계열, 플라티늄 계열의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이제 요법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투 표적의 발현에 따라서 허투 표적 치료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갈색 부위로 저희가 소위 이제 면역 단백 염색을 했을 때 강 양성의 발현이 되는 허투 표적 양성의 위암 환자들에서는 앞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요법의 표적 치료제인 이제 트라스주맙이란 약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PDL1이라는 면역 관문에 대한 이제 억제제, 면역 항암제 시대가 옴에 따라서 펜브롤리주맙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추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허투 음성의 이제 위암에서도 마찬가지로 PDL1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니볼루맙이라는 약 또는 펜브롤리주맙이라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세포독성 항암제에 병합하게 사용하는 게 기본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최근 이제 또 1년 이내 사이에 클라우딘 18.2라는 새로운 표적 치료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표적의 발현에 따라서 새로운 졸베투시맙이라는 표적 치료제도 치료에 이제 활용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허투 표적 외에도 최근에 이제 클라우딘 18.2라는 표적,
그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 PD-L1, 뭐 PD-1이라는 면역 관문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 이제 치료의 시대에 이제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또 표적 치료제도 도입이 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 또 다른 이제 FGFR이라는 또 표적에 대한 약들도 좋은 결과들을 보이면서 실제 진료 현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에 대한 특징을 이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이제 항암제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 할 수가 있는데, 암세포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빨리 분열하고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빨리 자라나는 세포를 공격하는 특징으로 이제 개발이 된 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작용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분열하고 이제 자라나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형태의 이제 증상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저희가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빨리 자라고 하듯이 머리카락 세포도 항암제에 이제 손상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입안의 점막이 저희가 헐고 또 이제 빠르게 회복되듯이, 또 이제 장관 내 이제 점막과 관련된 어떤 설사 증상, 또 이제 구내염, 오심구토도 세포독성 항암제의 이제 주요 부작용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빈혈 세포나 각종 이제 백혈구 세포 같이 골수 세포도 상당히 이제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세포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의 일환으로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면역 항암제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면역 항암제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와 이전과는 상당히 이제 다른 기존의 약제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 또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다른 부작용과 효과, 특징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항암제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고 세포의 괴멸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라 한다면, 면역 항암제는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T세포라 부르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면역 세포를 통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제 기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이제 보신다면 저희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이 암세포를 이제 파괴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면역 기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암세포는 이제 PD-L1이라는 알려진 저희가 이제 면역 관문을 이제 발현함에 따라서 이 T세포의 PD-1의 이제 접합부와 이제 결합함에 따라 T세포가 암세포를 이제 나쁜 세포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편으로 이제 인식을 함에 따라서 면역을 회피하는 이런 기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런 암세포의 기전의 이제 고리를 끊어주는 게 소위 말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이제 관문인 PD-1, PD-L1 억제제의 약제가 대표적인 약제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연결고리를 끊어줌에 따라서 면역 세포인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기전이라고 이제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증례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6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진행성 위암으로 이제 위절제술 이후에 3기로 이제 진단이 돼서 이제 보조항암제도 했던 분이십니다. 상당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간에 재발을 해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2차, 3차, 4차 이렇게 시행을 하였는데, 보시다시피 그 유지 기간이 5개월, 2개월, 1.5개월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전혀 보지 못했던 이제 환자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면역 항암제 잘 들을 수 있는 타입인 것을 확인을 하고, 당시에는 이제 옵디보라는 니볼루맙 약이 이제 허가가 돼서 사용이 가능하여서 치료를 시작하였고, 얼마 전에도 이제 다녀가셨는데 약 4년 이상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간에 이제 보였던 재발 병변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흔적만 남을 정도로 좋아졌고, 이렇게 면역 항암제 치료 시대에 이제 기전도 달라지고 치료 효과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경험하는 이제 환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4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완치에 가까운 이런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항암제는 다음과 같이 현재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약제들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키트루다라고 불리는 이제 펜브리주맙 약, 그다음에 옵디보라 불리는 니볼루맘 약, 테빈브라라고 불리는 티슬리주맙의 약제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에서 물론 유사한 결과들을 이제 얻게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빈브라 약제에다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합을 하였을 때,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위에 쪽에 커브가 이제 위치할수록 생존율을 높은 걸 의미하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소위 말해서 PD-L1의 관문의 발현에 관계없이도 이 면역 항암제를 더한 빨간색의 이제 커브가 더 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해석해 본다면 사망 위험이 20%나 이제 감소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PDL1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득의 정도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PDL1이 이제 5점 이상일 때 사망 위험이 앞서 이제 20%보다 더 높은 29%만큼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옵디보를 이제 활용했던 임상 연구에서도 20%의 사망 위험을 감소하고 역시 PDL1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위험도의 감소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키투라다를 이제 활용한 이제 임상 연구 마찬가지로 사망 위험을 이제 22% 감소, 그다음 PDL1 점수가 10점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저희가 사망 위험을 이제 35%까지 감소하는 이런 이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1차 치료로서 면역 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합요법으로 지금 표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 부작용 측면도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이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와 다르다 보니까 그 부작용의 양상도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세포독성 항암제의 주요 부작용이라 할 수는 뭐 구역질 구토, 설사, 탈모 같은 부작용은 면역 항암제에선 비교적 이제 적게 나타나게 되고, 반면에 이제 면역과 관련된 면역 매개 이상 반응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쉽게는 이제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이제 가장 흔하게 경한 정도로 이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면역 세포들이 다양한 기관에 이제 침착됨에 따라서 호르몬 결핍이라든지 또는 면역 세포에 의해서 뭐 폐염증, 대장염증, 신장염증, 간염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아주 드물지만 심장이나 신경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부작용의 빈도는 물론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소수의 환자분들에서는 굉장히 또 심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또 이제 부작용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점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복막적인 암 환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기 위암, 전이성 이제 위암에서 전이 부위로 이제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부위가 복막이라 할 수가 있는데, 전이성 위암 환자들에서 한 40% 가까이, 많게는 50%까지 복막의 전이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 복막 부위가 다른 장기들과 다르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좀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복막이란 거는 어떤 간이나 어떤 폐 이렇게 기관이라기보다는 배 안에 장기들을 싸고 있는 이 초록색 선 같이 전반적인 이런 어떤 막을 우리가 복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암세포도 이제 소위 말해서 씨앗 뿌려지듯이 모래 핥아지듯이 이제 침투하는 양상이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덩어리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어떤 평가 면에서도 쉽지 않은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튼 이 복막 전이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의심 증상으로서 복부팽만, 복통, 그다음에 장폐살, 그다음에 이로 인해 복막 전이로 인한 이제 복수 생성 등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혈관 침투가 이제 적다 보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약물 침투가 떨어져서 대부분 항암제 반응이 없고 좀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임상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옵디보라는을 활용했던 연구, 키트루다를 이제 활용했던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역시나 이제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에서 대부분의 면역 항암제들도 세포독성 항암제와 마찬가지로 효과를 보이지를 못하였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티슬리주맙이라는 면역 항암제에서 데이터를 본다면 이제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이런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앞선 이제 면역 항암제와 좀 다른 특징을 좀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전체 데이터의 일부 하위 분석 데이터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보고 물론 이제 복막 전이가 있으면 티슬리주맙이나 면역 항암제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고려해서 담당 주치 어떤 종양내과 교수님과 또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딘 18.2라는 표적 치료제도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상품명으로 이제 빌로이 졸백투시맙에다가 세포독성 항암제를 시행하는 이제 요법인데, 마찬가지로 사망 위험을 23%나 감소하게 되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서 최근에 이제 한두 달 내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진료 현장에서 이제 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치료 선택지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차 치료를 했는데도 저희가 암 치료의 경우는 이제 내성을 획득하고 결국 또 암이 나빠지는 경우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치료, 3차 치료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2차 치료나 3차 치료 같은 경우는 앞선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은 좀 다른 세포독성 계열의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탁센 계열이나 파클리탁셀이라는 계열의 세포독성 항암제 또는 이제 이리노테칸이라는 항암제를 앞서
앞선 약과 이제 사용하지 않은 걸 이제 번갈아 사용하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제로서 저희가 이제 2차 치료제로서는 이제 혈관인자라고 부르는 베제프라고 불리는 이제 약제와 이제 라무실룸압이라는 또 약제가 이제 사용이 많이 되는데 이런 라무실룸압의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제를 현재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면역 항암제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서 이제 허투 약제를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허투 발현이 있는 경우는 트라스주맙 데룩스테칸이라는 새로운 이제 항체 약물 적합체 허투 표적 치료제도 현재 치료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2차 치료로서 이제 라무시lumab의 이제 상품명이라 할 수 있는 사이람자 약에다 파클리탁셀을 많은 빈도에서 많이 이제 저희가 이용을 하게 있는데요. 2차 치료에 이제 표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3차 치료로서 제가 아마 트라스주맙 데룩스테칸, 에너투, 허투 양성의 새로운 표적 치료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이제 한두 달 전에 이제 올해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이런 에너투라는 이제 표적 치료제와 앞서 이제 라무시lumab 파클리탁셀을 비교했을 때 이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경우가 또 역시나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서 앞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아직 반영은 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이제 2차 치료제도 이렇게 또 새로운 허투 표적 치료제가 아마도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체 약물 적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투라 불리는 트라스주맙 데룩스테칸 약제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허투 표적 치료제는 허투 양성의 암세포만 이제 파괴하는 특징이 있다면 이 약제는 이 허투 표적 치료제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의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결합한 약제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합된 세포독성 항암제는 허투 양성의 이제 위암 세포까지 이제 도달을 한 이후에 분리되어 나감에 따라서 주변부에 이제 허투 음성 또는 허투 약한 양성의 이제 암세포까지 또 파괴하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항암 효과가 더 높은 것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실제적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입증을 하고 지금 표준 치료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슬라이드 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에 NGS 암 유전자 검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NGS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유전자 변화들을 또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약제들을 개발을 하고 임상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징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 암 정밀 의료 시대가 이미 이제 도래를 하였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다음에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사기 위암이라 한다면 1년 만에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지만 이미 1.5년, 2년까지도 평균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고 또 소수의 환자들에서는 거의 완치의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표적 치료제나 새로운 약제들이 이제 도입됨에 따라서 예후가 더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 이후에 담당 이제 주치 선생님과 함께 또 많은 의견을 나누고 또 새로운 약제들에 대한 시도를 함에 따라서 또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두는 게 더 필요할 것으로 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 선행 항암 요법이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됨에 따라서 좀 더 이 치료 옵션에 대해서도 이제 경험이 더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 이후에 보조 항암 요법으로 2, 3기 환자들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요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기 전이성 위험에서도 허투 표적 치료제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제 치료 시대 그다음에 클라우든 18.2를 포함해서 새로운 표적 항암제들이 이미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또 새로운 허투 표적 치료제 또 새로운 타겟에 대한 이제 표적 치료제들도 앞으로 더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치료 결과들이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